그냥 해보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저 파일을 열었고요. 파일을 열었고, 일단 read CSV를 하기 전에 그 모듈들이 임포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만 임포트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판다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다스가 있어야 pandas.readcsv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matplotlib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pyplot 모듈까지 matplotlib.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C본을 사용하면 더 쉽게 시각화를 하실 수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C본까지를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판다스 그리고 파이플럿, C본 이렇게 세 개를 임포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는 그 파일 경로예요, 그죠? 파일 경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getMinder라고 할까요? getMinder라고 하고요. pandas.read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으시면 돼요. read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으시면 되는데 tsv도요. csv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아규먼트에 파일 패스를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가 뭐냐면 separator예요. separator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쉼표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아까 파일 보여드렸잖아요. 이 파일은 쉼표로 구별되어 있는 파일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별되어 있는 파일이죠? 탭으로 구별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탭으로 구별되어 있는 파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탭이란 뜻이죠. 탭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getMinder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getMinder.info를 먼저 볼까요? info를.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출력하는 게 info예요. info. 네. 보시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졌네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 잘 만들어졌고 로우가 몇 개 있대요? 로우는 1704개가 있대요. 인덱스에는 따로 그 로우 인덱스는 뭐 별도의 레이블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레이블이 있는 건 아니고 0부터 1703까지 연속된 숫자, 연속된 정수들이 로우 인덱스로 있고요. 컬럼은 6개가 있대요. 컬럼의 이름은 country, continent, year, life exp, pop, gdp per cap 이렇게 6개의 컬럼이 있고요. 모든 컬럼이 NA가 없습니다. NA가 없고요. country는 문자열 컬럼, continent도 문자열, year는 정수, life exp는 실수, pop 정수고요. GDP per cap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요. getMinder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고요. 네, 헤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헤드라고 하셔도 되고 getMinder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ILOC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때에는 몇 개까지라고 하는 개수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앞에 있는 5개를 출력을 해본 거예요. 네. 아프가니스탄. 아까 파일 보시면 앞에 있는 거 5개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까지죠. 1952년부터 1972년도까지 아프가니스탄의 통계 값들입니다. 1952년부터 1972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의 통계 값들.
마지막 로우를 출력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getminder.tail을 쓰란 얘기예요. tail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ILOC 끝에서 5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아마 나라 이름에 알파벳 순서로 정렬되어 있는 파일인 것 같죠. 나라 이름으로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 안에서는 연도별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87년, 92년, 97년, 2002년, 2007년까지 이런 정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 기술 통계량을 요약하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메서드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냐면 describe 메서드를 사용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int 죄송합니다. year 정수죠. life exp 실수죠. pop 정수고요. gdp per cap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4개 year, life exp, pop, gdp per cap 이렇게 4개가 뭐예요? 숫자 타입의 변수들이죠.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널이 아닌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사분위값, 그리고 최대값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다 찾았습니다. 되셨나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국가 이름, getminder. 자, 국가 이름은 뭐죠? 이렇게 하시면 나오죠. 컬럼이 6개밖에 없어요. 6개 중에서 나라 이름이니까 컨트리겠죠. 자, 컨트리를 이렇게 쭉 해보면 시리즈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1개를 선택하면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다스점 시리즈. 시리즈의 특징은 뭐예요?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value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에 name이라고 출력되는 부분이 있어요. name은 우리가 컬럼 이름이 컨트리니까 이 value의 이름이 컨트리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요. length가 1704다 라고 하는 건 여기 로우의 개수 1704개. 하지만 컬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시리즈는 로우와 컬럼을 가지고 있는 2차원 타입이 아니에요. 1차원 타입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로우하고 컬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덱스는 말 그대로 그 로우를 찾아갈 수 있는 레이블일 뿐이에요. 여긴 데이터가 아니에요. 데이터는 어디에? value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value만. 그렇죠? 1차원 타입, 1차원 자료입니다. 1차원 자료. 네. 근데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요.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 이름도 여러 번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것들, 반복되지 않고 유일한 값들만 찾는 메서드가 뭐예요? 그게 유니크죠. 유니크. 이렇게 유니크를 하면 배열이라고 나오죠. 배열인데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아, 앙골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해서 끝에 어디까지? 잠비아, 짐바브웨까지. 그죠? 이렇게 있어요.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은 이 배열에 무엇을 찾으면 되는 건가요? 랭스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열의 랭스를 찾으실 때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죠.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표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142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까지가 배열이었죠. 배열의 원소의 개수 142개 나라입니다. 되셨어요? 자, 중복되지 않는 대륙 이름. 자, 이거는 getminder
대륙 이름이 들어있는 컬럼은 컨티넌트. 이름을 찾아야 돼요. 이건 유니크까지 하는 얘기예요. 유니크라고 하면 출력한 게 어레이를 출력했잖아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스,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가 하나로 합쳐져 있네요. 대륙이. 그 다음에 그 호주 쪽 있고요. 그래서 5개의 대륙이 있는 겁니다. 보셨죠? 요렇게 어레이로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레이. 결과가 어레이가 되면 됩니다. 유니크.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연도의 개수. 연도라고 하는 컬럼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연도라고 하는 컬럼은 이어잖아요. 자, 이것도 유니크를 호출하시면 1952년부터 2007년까지 몇 개인가요? 12개. 그렇죠? 12개. 자, 그러면 로우의 개수 계산이 돼야 돼요. 나라 이름이 14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어의 개수가 12개가 있죠. 각 나라별로 12개 연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니까 140 곱하기 12. 이게 전체 뭐의 개수예요? 전체 로우의 개수예요. 이해되십니까? 전체 로우의 개수. 그래서 전체 로우의 개수가 아까 인포에서 나와 있었죠. 인포에서 1704. 이 1704라고 나온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2개 나라 곱하기 12개 연도. 그럼 1704 맞죠? 네. 그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우리 이제까지 많이 썼죠. 이렇게 컬럼 이름 써주면 돼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컬럼을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이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좀 볼까요? get minder 점 컬럼의 이름들 컬럼스가 컬럼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컬럼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사용하시면 오타 안 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컬럼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컬럼 여러 개를 선택해야 돼요. 컬럼을 여러 개를 선택하실 때는 리스트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리스트. 아시겠죠? 바깥쪽에 있는 대괄호는 무슨 대괄호다?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한 인덱스 연산자. 안쪽에 있는 대괄호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대괄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국가 이름이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country.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문자와 소문자 중에 하나만이라도 틀려도 안 돼요. 그죠? 연도, 이어.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GDP per cap이죠. 자, 여기서도 P가 대문자예요. 다른 문자들은 다 소문자고요. P가 대문자입니다. 이거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으면 컬럼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네, 선택 잘 됐죠? country, year, GDP per cap 선택이 다 됐습니다. 로우를 따로 선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로우는 0번부터 1703번까지 1704개의 행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거를 에러C를 써서 할 수도 있어요. 겟마인더가 데이터 프레임이죠. LOC를 하면 LOC에서는 행 인덱스만 사용을 하거나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야 이거야? 이거 리스트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랑 똑같이 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똑같이 쓴 거죠. 그걸 변수를 컬이라고 한 거죠. 컬스 타입이 뭐예요?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주기 위한 대괄호예요. 이거는 리스트를 만들어주기 위한 대괄호고요. 위쪽에서 변수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컬럼들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들을 선택하겠다. 바깥쪽에 있는 이 대괄호는 인덱스 연산자. 인덱스 연산자. 네, 되셨습니까? 꼭 구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대괄호가 여러 번 나오게 되면 좀 헷갈리기는 해요. 헷갈리긴 합니다. 자, LOC를 사용하실 때 행의 인덱스와 열의 인덱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얻고 싶은 결과는 이런 결과예요. 행은 0번부터 1703번까지 전체를 다 선택하고 컬럼은 컨트리와 이어와 GDP 포켓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행 인덱스 부분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0번부터 1704번까지인데 1703번까지죠. 죄송합니다. 1703번. LOC니까요. 네. 0번부터 1703번까지인데 시작하는 거는 생략해도 되고 0은 생략해도 되고요. 끝나는 인덱스가 이 마지막 인덱스면 이것도 역시 생략해도 되죠. 그럼 여기에 컬럼 인덱스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컬럼들만 선택하실 때는 컬럼들만 선택하실 때는 보통 얘가 간단하죠. 얘가 쓰는 게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컬럼 이름들을 무엇으로 만들어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굳이 LOC를 사용하게 되면 이 행 인덱스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방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방법을 하면 로우를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로우를 선택을 하고요. 그 원하는 조건에 맞는 로우들을 선택을 했을 때 필요한 컬럼들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한 게 LOC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는 1인당 GDP 최대값, 최소값 찾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1인당 GDP라고 하는 컬럼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getminder고요. 1인당 GDP는 GDP per cap. per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당이란 뜻이죠. capita 줄인 거고요.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사람당 GDP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시리즈가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를 선택하면 시리즈란 말이에요. 여기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판다스의 시리즈 객체가 가지고 있는 ma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점 max. 이렇게 하면 얘가 뭐다? 1인당 GDP의 최대값이에요. 11만 3,523달러. 10만 달러 하면은 거의 한 1억 정도가 되나요? 그쵸?
국민 한 사람당 소득이 1년 소득이 1억이란 얘기네요. 평균. 엄청난 나라군요. 그렇죠? 어딘지 한번 궁금하네요. 그죠? 그럼 1인당 GDP의 최소값은 이거는 무엇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냐면 판다스의 시리즈에는 뭐가 있다? 민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이 메서드를 이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를 먼저 찾아요. getMinder에서 GDP per cap이라고 하는 컬럼을 먼저 찾아요. 그럼 얘가 시리즈가 되죠. 그 시리즈에서 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242달러. 이건 너무 차이가 심하군요. 그죠? 네. 11만 3천 달러면은 1억이 넘는 건데 241달러면은 얼마인가요? 10만 원? 24만, 25만 원 정도 되려나요? 1인당 GDP가? 네.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최대인 로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조건에 맞는 행을 찾으란 얘기예요. 조건에 맞는 행을 찾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조건을 써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조건에 맞는 행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조건에 맞는 거를 찾으려면 조건식을 써야죠. getMinder의 무슨 컬럼? GDP per cap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같아야 돼요. 뭐랑 같아야 돼요? max랑 최대값이랑 같아야 돼요. 얘가 최대값이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최대값은 어떻게 찾아요? getMinder GDP per cap max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어디냐면 1957년도의 쿠웨이트예요. 2007년도도 아니고요. 1957년도의 쿠웨이트가 1인당 GDP가 11만 3천 달러. 거의 한 사람당 1억 달러씩 버는 그런 시대예요. 아마도 이 시기는 그 석유 값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기일 것 같고요. 쿠웨이트는 석유를 수출해서 대부분의 국민 총생산이 석유 수출해서 나오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마 석유값이 높았을 때,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석유 가격이 높았을 때 1인당 GDP도 높게 나타났었던 그런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컬럼을 선택하시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이게 가장 에러 없이 예외 없이 일반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컬럼 이름이 변수를 만드는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 이름 다음에 점 써주시고 컬럼 이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대괄호 안에 대괄호를 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코드를 읽기가 쉬워지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단점은 얘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냐면 변수 이름 규칙을 만족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숫자로 시작하는 컬럼 이름이라거나 특수기호가 들어가 있는 컬럼 이름이라거나 언더스코어를 제외한 공백이 들어가 있거나 그 다음에 파이썬의 키워드 뭐 if, for, class 이런 파이썬의 키워드들이 사용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파이썬의 함수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렇게 위쪽처럼 쓰셔야만 돼요. 그래서 얘는 예외 없이 언제나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얘는 어떤 특정 어떤 조건만 예외 사항만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얘가 조금 더 보기가 좋긴 하죠. 최소값 찾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최소값 찾으실 때는 함수를 뭐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민이라고만 바꾸시면 돼요. 아까 최소값 찾았던 게 241달러 맞죠? 241달러가 언제냐면 2002년도, 불과 얼마 전이에요. 2002년도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41달러로 최소값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찾고 싶다. 최소값을 만족하는 것도 찾고 싶고 최대값을 만족하는 것도 찾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개의 조건을 5어로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주면 돼요. 최대값인 경우, 최소값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죠. 최대값이면서 최소값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이거나 또는 최소값이거나. 자, 또는이라고 할 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식을 써줄 때 또는이라고 할 때는 5어라고 쓰시면 돼요. 5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이렇게 기호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 괄호 안에다가 만들어주시면 돼요. getMinder, 그 다음 GDP, per cap 같아야 된다. 누구랑? getMinder, GDP, per cap, max랑 같아야 된다. 여기서는 함수 호출이기 때문에 max, 메서드 호출이니까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getMinder의 GDP, per cap이 같아야 된다. 누구랑 같아야 된다. getMinder의 GDP, per cap의 최소값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위쪽에 있는 두 개의 로우를 합쳐준 결과가 나옵니다. 2002년도 콩고가 GDP 1인당 GDP가 241달러로 최소값. 그 다음에 1957년도 쿠웨이트가 13만 3,523달러로 최대값. 이렇게 찾은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요거는 그 원표시 위에 있는 거예요. 네, 답변을 주셨네요, 그죠? 네, 답변 주신 분 감사합니다. 뭐 키보드 위치마다 다를 텐데요. 보통 대부분의 키보드는 백스페이스 여기 있고 백스페이스 옆에 이렇게 하고 원표시 이렇게 있죠. 맥 같은 경우에 맥 노트북인 경우에 아마 백스페이스 밑에 아마 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기대수명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찾을 수가 있으면 최대 최소인 로우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getMinder. 자, 기대수명 life exp의 최대값. 최소값도 바로 찾을까요? getMinder. 이건 따로따로 하죠.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getMinder life exp.min 이렇게 하시면 최소값. 기대수명의 최대값은 82세. 네. 그러니까 뭐 82세까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수명이고요. 최소값은 23세. 너무 작죠. 너무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 82세는 도대체 어느 나라고 23세는 어느 나라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두 개의 로우를 한꺼번에 찾을게요. 겟마인더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렇게 할게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 겟마인더 점 life exp 점 life exp가 같아야죠. 무엇이랑 같아야 되냐면 겟마인더 life exp의 최대값과 같으면 돼요. 자, 그다음 또는 겟마인더 life exp가 같으면 돼요. 무엇이랑 겟마인더 life exp의 mean이랑 같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나오죠. 82세라고 하는 기대 수명은 일본이었어요. 일본. 그리고 몇 년도? 2007년도에 일본이었어요. 그 다음에 23.599라고 하는 기대 수명은요.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루안다 1992년도였어요. 아프리카 기대 수명은 생각해 보면 기대 수명은요.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해 가는 게 맞겠죠. 시대가 점점 바뀔수록, 그죠? 그러니까 연도가 점점 늘어날수록 뭐 의료 관련된 의학 수준들, 의학 기술들, 의료 기술들도 발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GDP 같은 것도 늘어나니까 병원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뭐 50년대보다는 90년대가 기대 수명이 더 높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꼭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요. 195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자료들이 수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950년대보다 1992년도에 기대 수명이 더 낮아졌어요. 물론 루안다만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죠? 루안다만 따로 볼까요? 루안다만. 이거는 문제 없던 겁니다. 자, 겟마인더에서 겟마인더의 국가 이름이 자, 여기 루안다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시면 40세, 41세, 43세, 44세, 44.6, 45, 46.2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82년도, 87년도에서 꺾여요. 살짝 꺾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금, 근데 갑자기 92년도에 갑자기 23세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얘기는 1990년대 초,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일본하고 비교해 볼까요? 일본하고. 자, 일본하고 비교해 볼게요. 겟마인더의 국가 이름이 일본. 자, 일본은요. 52년도부터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군요. 63, 65, 68, 71, 73, 75, 77, 78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죠? 꾸준히. 지금은 더 기대 수명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벌써 13년 전 얘기니까 여기는요. 그런데 루안다는 추세가 다르죠. 루안다는 추세가 달라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세요, 혹시? 이거는 루안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프리카 전역의 문제였었습니다.
에이즈라고 아시죠? 후천성 면역결핍증. 전 세계에 유행을 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1990년대 초반. 이때예요, 이때. 특히나 사망자가 많이 나왔었던 지역이 그 의료시설이 낙후가 돼 있었던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선진국들은 뭐 다들 뭐 백신을 접종을 하고 또 병원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돈이 많은 나라는 백신을 2차 접종까지가 아니라 뭐 부스터샷도 한다 뭐 그러죠. 네. 근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한 번도 못 맞은 백신을 1차 접종도 못한 그런 국민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1990년대 초에. 그래서 기대 수명이 이렇게 확 줄어들어 버린 그런 게 지금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그런 것들도.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잘 되시죠? 잘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연도별 기대 수명의 평균을 출력해 보자. 네, 연도별.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룹 바이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을 하면 되게 쉬워요.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알려드릴까요?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건 아닌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 바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그룹 바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룹 바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첫 번째 아규먼트가 무엇으로 그룹을 묶을 거냐가 있어요. 무엇으로 그룹을 묶을 거냐. 그래서 여기가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 자, 그럼 컬럼 이름 써볼까요? 기대 수명별이기 때문에 life exp라고 쓰시면 돼요. 자, 얘가 결과가 뭐냐면, 자, 결과만 볼게요. 그룹 바이가 리턴해 주는 거는요. 그룹 바이가 리턴해 주는 객체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리턴을 해주는데 그냥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아니라 그룹으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룹으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요 나눠주는 거예요. 뭐 1952년도만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1957년도만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 1962년도만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합쳐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예요. 그룹별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 객체. 요렇게 되어 있는 게 그룹별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 객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되냐면 죄송합니다. 아니죠. 연도별이죠. 네. 연도별로 그룹을 지어서 무슨 컬럼을 선택하는 거냐면 life exp 컬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컬럼에 무엇을 계산한다? 평균을 계산한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 프레임은 연도별로 그룹을 지어서 그 중에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컬럼에, 이게 컬럼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기대 수명 컬럼에, 자, 그룹으로 나눠진 녀석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에서도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그룹에서도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고 세 번째 그룹에서도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어로 그룹을 지어서 각 그룹에서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서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요 안에서만 평균이 계산이 되고요. 요 안에서만 평균이 계산이 되고 이 안에서만 평균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 몇 개가 나올까요?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무엇으로 묶였나요? 출력된 형태 보세요. 출력된 형태를 보시면 그룹 조건이 인덱스가 되고요. 컬럼의 평균을 계산한 값이 value가 돼요. Series라고 부르죠. 시리즈라고 부르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그룹 바이라고 하는 연산을 쓰실 수가 있어요. 아마 교재를 받으신 분 있으시면 교재에는 아마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할 거예요. 겟마인더에서 라이프 EXP만 먼저 선택을 해라. 자,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거를 그룹으로 묶어라.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Life EXP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한 거예요. Life EXP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컬럼 하나만 지금 보는 거죠. 컬럼 하나만. 근데 그룹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룹을 만드는 조건은 이 컬럼 안에는 없어요. 그죠? 그룹을 만드는 조건은 그 옆에 컬럼에 있어요. 그 옆에 컬럼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그쵸? 그럼 여기에 그냥 이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get minder 이어 컬럼. 그러니까 get minder에 있는 이어 컬럼을 가지고서 나눠줘라라는 얘기. get minder에 있는 이어 컬럼을 가지고서 무슨 컬럼을 life exp 컬럼을 그룹별로 나눠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 그룹 안에서 평균 계산하고 요 그룹 안에서 평균 계산하고 요 그룹 안에서 평균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민을 불러버리시면 됩니다.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두 개는 똑같은 결과예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코드를 우리말로 우리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코드를 작성하기도 쉬워지고 읽기도 쉬워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이어별로 그룹을 지어서 그냥 그런 그룹을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각 그룹에서 life exp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서 그 컬럼의 평균 값들을 각 그룹에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어 각 연도의 값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값들은 뭐예요? 밑에 이름 보이시죠? life exp 컬럼의 평균 값인 거예요. 네. 되셨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긴 합니다. 그것도 코드 남겨드릴게요. 마이너 데이터 프레임에서 life exp를 먼저 선택하자.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그룹으로 묶어주자 예요. 그룹으로 묶어줄 때에는 컬럼에는 이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오로지 life exp 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는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시고 그 안에 있는 무슨 컬럼으로 그룹을 지을 거냐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컬럼을 어떤 다른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묶고 이제 그 그룹에서 평균을 계산하자. 이렇게 쓰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저는 위쪽이 편하도록 합니다. 위쪽이.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룹 바이 연산만 이용하시면 사실은 한 줄이면 끝나는 코드예요. 이 한 줄로 끝나는 코드를요. 제가 쉬는 시간이 됐군요. 네, 잠깐 쉬었다가 포문을 이용해서 요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